주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 대책, 어제 나온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읽어주고 해설해줄 필요도 없고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도 전혀 맥을 찾을 수도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통화량을 보면 1995년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올랐냐? 6배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 5대 대기업 땅값이 23년간 61조, 즉 23년간 6배 올랐다.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 보니까 땅값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던 땅값이 6배 올랐다. 그렇습니다. 6배 오른 겁니다. 6배. 독일 1995년부터 잘라서 보니까 4.3배. 중국 자르고 보니까 13배. 미국 자르고 보니까 4배. 프랑스 자르고 보니까 4배. 베트남 자르고 보니까 22배. 일본 자르고 보니까 1.8배. 그럼 그렇지. 일본 부동산이 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왜? 전 세계에서 25년 동안 유일하게 2배를 넘기지 못한 나라는 일본. 오로지 일본 하나. 그러면 일본은 왜 못 올렸냐? 일본은 아시아에서 지 혼자 존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키워서 배당금을 가져오는 고령화된 배당사회로 들어갔다. 근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는 아주 요상망측한 나라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민국 와서 1억, 도쿄집 1억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6배를 벌어서 돌아가는데, 이때 일본 집값이 똑같이 6배 올라 있으면, 물가가 6배 올라 있으면 이 배당 국가, 이 고령화된 배당 국가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일본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마치 통화량을 엄청 늘린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그 통화량은 전부 다 계정 속에만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일반 서민들, 국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았다. 그 계정 속에 있고 가서 배당 받아온 걸 가지고 일본 정부는 이걸 복지 예산으로 뿌렸다. 그래서 일본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아주 이상적인 사회국가 모델. 국가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일본 국민들은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는 요상한 이상국가다. 그래서 유일하게 일본은 혼자서 1.8배, 다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6배, 베트남 22배, 대한민국 6배, 호주 4배, 중국 22배 이러고 있을 때 혼자서 1.8배. 그러면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건 양도세 내려주겠습니다. 파세요. 그러면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는 2020년에 안 좋구나. 그때가 08년도나 97년도처럼 안 좋구나.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라면 지금 팔고 나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지금 안 팔고 나서 또 이 기간이 지나서 경제가 나빠지는데 2021년에 경제가 나빠지는데 어쩌지? 팔려는데 양도세 좀. 야, 그때 경제가 나빠지니까 청와대 사람들, 그다음 정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금 조금 내고 팔려고 그때 그렇게 머리를 썼구나. 이 사람들 경제가 나빠지는 걸 알고 또 이런 식으로 정부를 또 모함할 것이다. 나중 돼서. 파실 수 있을 때 상반기 때 딱 보다가 이거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과반 못 넘기겠다. 그 여당이 과반 못 넘기겠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아, 이제는 경제가 끝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박근혜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명박 때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 아, 이명박 때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 그냥 상반기 때 매도를 쳐도 상관이 없다. 왜? 앞으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는 안 좋아지고 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경제가 왜 안 좋아지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는 거냐? 그러면 미국을 들여다보니까 괜찮은데 망하진 않을 것 같고 중국도 들여다보니까 괜찮은데 망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경제가 나빠지냐? 그럼 이 싸움의 끝은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의 끝은 결국엔 중국의 축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중국이 망할 축소나 아니 대외적인 확정했던 그 부분들이 축소하고 이제 양에서 질적인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문제는 중국 주변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중국이 돈을 안 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말레이시아를 보면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외부채 채무는 몇 배? 8배에서 9배. 베트남 몇 배? 4배. 태국 몇 배? 2배에서 3배. 키르기스탄 몇 배? 2배에서 3배. 몽골리아 몇 배? 5배. 그러니까 중국을 주변으로 한 이 나라들이 전부 지금 붙어 있는 나라들이 대급박이 외부에 대해서 가져온 이 부채 때문에 머리꼬리 이 대급박이 너무나 아파오는 현실로 들어갈 수가 있다. 중국이 똥을 옆 나라에서 이 황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미국은 08년도 위기 이후 외부 재회가 50% 정도. 그럼 대한민국은 몇 배? 50% 정도.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미국 베끼기만 했다. 그냥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만 베껴왔다. 이명박 때 그린 경제. 그거 오바마 거 베껴왔고 박근혜 때 또 마찬가지. 오바마 쿵짝 맞춰서 베껴왔고 문재인 때도 당연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정부 부채 늘리자 그거 베껴왔고 근본적으로 다 베껴온다. 미국 걸 그냥 베껴온 게 대한민국. 따라서 비슷하다. 결론. 이걸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 같은 나라는 정부가 그 정부 은행이 딱 돈을 쥐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안 풀어줬다. 왜? 더럽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또 나타날까봐 두려움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령화를 가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배당 국가로 넘어갔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아에서 지 혼자 존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